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주시와의 안녕하세요. 최영노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좀 유독 많이들 힘들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죠. 일단 유가가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고요. 예. 그에 따라서 해외 증시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 좀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기운이 좀 없었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증시의 최대 호재거리는 주가의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힘든 시간, 오늘 하루만 좀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다음 주서부터는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와이를 시청을 하시면서 그 좋은 기운들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주말이고요. 날씨도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죠. 좀 기분 전환 삼아서 근처라도 좀 놀러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1시입니다, 여러분들. 11시. 그리고 오전장에 대한 가장 피크 하이라이트 시간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양시장 흐름들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쪽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시간으로 좀 다소 좀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네요. 0.16% 하락한 1948.98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31포인트 하락한 655.77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수혜량들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 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개인들 235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 기타 법인을 기점으로 해서 572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량의 좀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1,301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외국인들에 대한 현황들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개인들 103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 마이너스 23억 원의 순 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마이너스 62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상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상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 시간으로 마이너스 0.7%의 약세 흐름들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3,431.25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움직임도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더욱더 아쉬운데요. 자, 시장 움직임 마감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에서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시청자 퀴즈를 내드리기 전에 일단 당첨자 발표부터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5분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도 퀴즈가 나가니까 꼭 많은 문자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첨자 발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자, 5284님, 7988님, 9425님, 7132님, 3215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회는 많으니까요. 오늘부터 나가는 퀴즈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도 잘 들어봐야겠는데요. 예, 오늘 그렇습니다. 퀴즈 어떤 퀴즈죠? 자, 어제 저희가 금토회가 있었습니다. 금리 맞습니다. 동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연 기준으로 해서요. 기준금리 맞추는 게 오늘의 퀴즈라고 중요한 말씀드리도록 문제죠. 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1.5%, 2번 연 2%, 3번 연 2.5% 되겠습니다. 네, 어제 금리가 이렇게 동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자,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코너를 이어가 봐야겠는데요. 증시와의 공감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공감 종목이요. 오늘도 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삼성 SDI가 오늘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예, 맞습니다. 유인팅 역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한 종목 정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 SDI 뭐 저희가 요번 주 내내 지금 언급을 좀 맞아요.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시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대 3%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무엇보다 중요했던 부분들은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 그룹사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사업 부분들까지 좀 신설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상승 모멘텀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데요. 그럼 뭐 그런 부분들에서 있어서는 일단은 뭐 삼성 SDI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 리뷰는 계속적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13%, 12%까지 그러네요. 올라가는 기염을 좀 토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뭐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이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네. 단기적으로 쌍고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는 콘덴서 쪽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끝까지 공감 리뷰를 통해 가지고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종목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뭐 보합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자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와 그러네요. 더불어서 삼성 SDI가 직전 고점 자체를 좀 돌파를 네. 시켰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장부품 쪽을 좀 강화를 해준다고 네. 하게 되면은 MLCC에 대한 성장 자체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강점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흐름들 일단 뭐 지금 자체 내에서는 다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제자의 급등으로 인한 숨고르기 국면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삼성 SDI와 같은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공감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장에 잘 가고 있는 종목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반가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 종목 더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안 드렸어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테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테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중국 쪽에 대한 반도체 모멘텀까지 발생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바닥을 찍어내주고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IT 장비 쪽, 특히 물론 OLED 쪽이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차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반도체 장비 쪽까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테스에 대한 움직임들 어제 좀 눌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밑거리가 좀 달리면서 5일선 살아나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79%의 강세 흐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121선에 대한 돌파 흐름들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공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시간이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저의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종목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궁금증 본격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70만 원 이하로 약세. 이 한미약품이요. 그동안 기술 수출로 승승장구 호조를 맞습니다. 이어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은 악재가 터졌습니다. 일단 이 그렇습니다. 기술 수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면서 불공정 주식거래 이슈에 내림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게시글 반응 어떤지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조정의 빔이었던 정부 유출 사건 마무리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네. 자, 기업의 기술 가치가 하락한 건 아니니 괜찮을 듯이라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네. 좀 평가를 내시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전한 시장에서 주식하고 싶네요. 그러네요. 라는 게시글 올라와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쵸. 조금 이제 개인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좀 많이 입는 맞아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주식인으로서 주식인의 한 명으로서 좀 건전한 시장이 좀 빨리 좀 이루어졌다, 네. 이루어지고 좀 쉽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악재 다 나왔네요. 조정은 어디까지 그 후 반등 있을까요?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에 확실히 있다면 공포에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무엇보다 정보 보안도 참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맞습니다. 되는데요. 자, 한미약품 사실 그런데 워낙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한미화품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마일스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술 수출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속성 자체가 이러한 이슈들로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
주가에서 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조정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양이 있으면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좀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입니다. 87만 원대에서 대한 움직임들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87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주가에 대한 쌍고 형식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금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시차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한미약품에 대한 이제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공개 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 네. 물론 이제 기술 수출되고 나서요 정확하게 시장에 안착이 돼야지만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단계별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점 구간으로는 분명히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85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빠졌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시장 이율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 자체가 급락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까지가 동일한 모멘텀이 아닌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 충돌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어. 뭐 적정 수준에 대한 고점 만들어냈어.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외국계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좀 내보내줬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투신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스톤에 대한 내용들은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좀 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016년도에 대한 경제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국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점이죠. 그렇다라고 되면은 올해 보여줬던 올해 초반서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성장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나섰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경제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게 눈에 보이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연말뿐만 아니고 내년 초에 과연 연초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었을 때 새롭게 주도주로 다시 한번 더 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부분들은 시장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빠져나가야 될 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과에서는 뭐 어디까지 스탑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언급드리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55만 원대에서 갭으로 지금 뜬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갭을 메꿔나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자의 음봉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음봉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일정 수준 하락한 이후에 짧은 단봉이 나오는 그 시점이 주가에 대한 바닥일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보다는 오히려 짧은 단봉에 대한 반등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한미약품 그래 이 종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봉에 대한 흐름들 쉽게 말씀드려서 다지형의 캔들 자체가 나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워낙에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과당 경쟁 부각 우려. 그렇죠. 호텔신라가 오늘 50이 주신 저가를 기록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이번 주 5일 내내 지금 호텔신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게시글 반응 어떤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시글은 어떡해요? 다만 이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좀 뚝뚝 떨어지고 있지만 게시글 자체는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맞아요. 우리 증시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떨어지는 거 그러게 아닌가요? 말입니다. 라는 그래도 호텔 신라인데 네. 그죠? 아쉽습니다. 자, 승자의 저주 면세점 선정되면 주가 하락이 유행인가요? 라는 게시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새롭게 지금 진입한 두산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 호텔 신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업종에 대한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유행이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자, 설마 제2의 대우조선 해양되는 건 아니겠죠? 라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가고 있네요. 게시글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공매도까지 기승이니 큰일이네요.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면세점 사업 따도 떨어지고 못 따도 떨어지고 한숨 푹푹 쉬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그렇잖아요. 사실 면세점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호텔 신라의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정말 기대감을 많이 줬던 맞아요. 호재거리였는데 예. 그런데 오늘은 또 갑자기 경쟁 심한 우려감이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좀 예. 좀 아쉽고 허무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은 그 면세점 사업을 구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캐시카우 역할이 굉장히 톡톡해졌던 맞아요.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수성을 했던 기업들 그리고 새롭게 좀 들어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이때야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사실은 주가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180도 다른 모습들을 좀 네. 보여주고 있어서 다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 시간으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86%의 약세 흐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 들어서 뭐 수치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그래프로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11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호텔 신라의 하나의 한 축으로 담당을 해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관과 기관과 개인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만큼 힘이 집중돼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힘에 대한 내용들이 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상방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1월 달에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11만 5천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발생됐었던 이슈들을 가지고 또 똑같은 이슈가 시장에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시장은 분명히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쉽게 말씀해서 한번 꼬꾸라졌던 주가는 똑같은 내용들로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그렇다고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13년도 초반에 주가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감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세,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수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한테서는 매도를 때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다음 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클리어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산타랠리, 단기간의 산타랠리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일정 수준에 대한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10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가 상당히 좀 가득하지만 다음 주서부터는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호텔 신라 이 시점에 저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용감하게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네. 용감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용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200주선에 딱 걸려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부분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들도 때릴 만큼 때렸다.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해 줄 만큼 매수해 줬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자사주들에 대한 매수 유입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이겠죠.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내용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용감하게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천천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오성 LST입니다. 지분 매각 소식에 따른 주가 급등 이후 급락. 오늘 급락 종목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성 LST 하면은 IT 부품주인데요. 예. 어제 매각 이슈에 대해서 좀 사간가에 들어갔던 이 종목이 오늘 급등하나 싶더니 예.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지금 엄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일단 게시글 어떤지 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너무너무 네. 지금 어지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장 초반 매수하신 분들 다 손실 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이런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또 다시 오르고 있긴 예,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사이에도 주가가 막 움직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하죠? 이유가 뭔가요? 라는 게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저희도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이 시간에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좋다. 그래서 사면 다 떨어지네요. 라는 게시가 올라왔고요. 천당과 지옥, 온탕과 냉탕,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게시가 올라왔습니다. 네, 추매로 대응해야 되나요? 추세석으로 상승할까요? 라는 그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어제 매각 이슈에 급등을 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의 지분 매각이 없다라는 이야기에 다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 매각 이야기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 지금 뭐 말하는 사이에 뭐 1%, 2%는 뭐 우습게 올라가는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제까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시장이 뭐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래도 이제 기업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도 저희가 넥솔론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넥솔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각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변동성도 좀 크게 발생을 좀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넥솔론이나 오성S는 저는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뭐 기업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기 하기보다는 기업의 향후 거치를 관련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어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넥솔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HTS 계속 보지 못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은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거치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출렁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나는 너무 손이 느려, 그리고 나는 본업이 있어, 그리고 나는 자리를 몇 시간이고 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 같은 네.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맡기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향후 오성의 LST10의 내용들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너무 어렵죠.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392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멘토님 종목 고르시는 노하우 좀 전수해주세요. 라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예. 주셨는데요. 예. 좀 사실 중요하죠. 요즘 이런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목을 어떻게 지금 골라야 하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 투자가 바탕이 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모멘텀들을 딱 뽑아냅니다. 장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장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뭐 장 끝났어요. 집에 가야지 퇴근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항상 장이 끝나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일, 그러니까 당일자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공부를 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모멘텀이 강력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 다 뽑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근 한 1주에서 2주 정도 동안 전기차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모멘텀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개념이겠죠. 그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뭐 기술적인 분석이 됐든 펀더멘탈 투자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심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모멘텀 투자가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목군들을 좀 뽑아낼 때 아마 우리 증시 Y에서 제가 공감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좀 눈치가 좀 빠르시고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영동 멘토는 이런 종목군들을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네라는 것들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검색식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이드를 좀 기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뽑아오는 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공감 종목이라고 뽑아왔던 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네. 예를 좀 드릴게요. 좋아요. 자, 일단은 좀 바닥권에서요, 상승 장악한 캔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이 끊임없이 변동성 또는 하방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1월 26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이 고점 부근에서 큰 하락 없이
단기간에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을 만들어내주면서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일정 수준에 대한 시점이 오게 되면 하방이 됐든 상방이 됐든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꼭 편입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과연 이 종목군들에 대해 이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업종이 시장에서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들, 그리고 대장주가 있어요. 분명히 업종에는 그렇죠. 대장주와 그 맞아요. 대장주를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대장주가 추가적인 하락 없이 또는 반등이 세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하부에 걸려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게 되면 아마 좋은 수익률을 거둬들일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지금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하실 때 굉장히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씀해서 박스권의 돌파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고야, 못 먹어도 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률을 거둬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설령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흘러버린다고 하게 되면 박스권을 이탈한 시점에서 과감하게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이러한 매매법들을 조금만 더 익히시게 되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아주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는 패턴들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아마 저와 같은 투자법을 익히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뭐 종목 검색이라든지 네. 뽑아내실 수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들은 제가 저희 무료 방송에서 하나하나씩 좀 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부가요. 학교 예.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좀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과 기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많은 것들 보시면서 이 증시와이드 보시면서 종목 힌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늘 시간이 좀 아쉽죠. 좀 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답변을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나머지 답변들은 이어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공개해 주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한 고비를 과연 어떻게 넘겼는지 꼭 기억을 하시게 되면 이 오늘의 퀴즈도 마찬가지로 좀 쉽게 맞추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연 1.5%였습니다. 네, 역사상 최저금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시청자 퀴즈 정답을 통해서요, 맞추신 분들 통해서 이제, 최영도 멘토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멘토님 공감 종목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 검색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네. 종목 뽑아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공감 종목을, 리뷰 종목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고, 공감 네.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감 종목은 테스라는 종목 말씀드렸고요. 앞서 저희가 뭐 시청자 질문을 통해가지고 뭐 노하우들을 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이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연말 랠리에 대한 소규모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IT 장비들에 대한 움직임들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테스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